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바꾸는 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본격적으로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바꾸는 팁이라는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분들이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는지 그 목소리들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똑같이 했는데도 엄마는 컴퓨터를 잠가놔요. 잘하고 있으니까 잠그지 말라고 해도 계속 잠가요. 저는 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왜 엄마는 나를 안 믿어주나 라는 생각만 들어요. 엄마가 암호를 열어주겠다고 해놓고서 비밀번호를 까먹었다고. 엄마가 잠가놓고도 엄마가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저도 엄마 말 안 믿기로 했어요 라고 자녀분들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면에 부모님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공부를 하거나 놀 거면 차라리 친구들과 운동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핸드폰만 보고 뭐 보나 물어보면 핸드폰을 닫아버려요. 시간을 정해주고 스마트폰을 쓰게 했더니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생각에 더 몰입하는 것 같아요. 규칙을 정해주니까 거짓말만 자꾸 하게 되는 것 같고.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핸드폰 좀 그만하라고 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 들어보시면요.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녀분들은 주로 신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요. 또 부모님들은 반면에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들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자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은 그리고 쓸모없는 것 같은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자녀분들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쓸데없이 시간 낭비로 이런 어떤 디지털 미디어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를 해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빠지는 이유는 매우 분명한데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스마트폰만 우선 살펴보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정보 획득, 그리고 의사소통 및 사회적 관계, 상시적 정보 활용, 그다음에 즉시성, 습관성 이용 편리성, 그리고 오락 여가 등의 이유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욕구이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활동인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정보를 획득하고 이러한 분명한 이유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SNS나 인터넷이나 게임이라는 것들, 즉 디지털 미디어를 굉장히 분명한 이유와 욕구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 볼 거는 결국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그런 디지털 미디어들을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성세대 내지는 부모님들, 어른들은 이걸 무조건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촉진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미디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런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부모들이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활동, 즉 스마트폰 이용 활동에 대해서 부모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즉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지식 정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활동을 확인, 조절하기 위해서 부모가 실제 무엇을 하는지, 즉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활동에 대한 부모의 어떤 구체적인 대처 행동,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러한 부모의 대처 행동이 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 학문적으로는요, 첫 번째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활동, 즉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나 기술 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지식 정도를 부모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모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활동,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이용 활동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대처하고 개입하고 지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부모 중재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모 중재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것처럼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내지는 스마트폰에 대한 부모 중재 전략은 자녀들이 부정적인 미디어 컨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통제하거나 자녀들이 부정적인 컨텐츠에 노출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의 대처 행동과 전략을 의미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을 사용하다 보면 좀 부정적인 내지는 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컨텐츠들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노출되는 거는 자녀들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정보들에 노출되었을 때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돕는 것,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부모 중재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모 중재 전략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 연구 쪽에서는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4가지 정도는 사실 전 세계 공통적인 중재 전략이고, 한 가지 맨 마지막에 있는 법 제도적 규제는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있는 부모 중재 전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실 기반적 중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사용자에게 플롯과 캐릭터 개발, 조명과 음향 효과와 같은 매체의 콘텐츠와 제작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쓸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사실 기반적 중재입니다. 두 번째는 평가적 중재 내지는 설명적 중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컨텐츠를 평가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청 또는 경험하고 이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하는 게임이나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이나 어떤 서비스들을 부모님이 직접 같이 함께 해보고 경험해보고 자녀와 함께 그 게임이나 그 컨텐츠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평가적 중재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제한적 중재인데요. 컨텐츠나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디지털 매체들의 이용 시간이나 내용들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칙들을 정하고 자녀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모 중재 전략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예를 들어 주말에만 또는 하루에 1시간만 자녀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내지는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칙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제한적 중재입니다. 네 번째는 기술적 중재인데요.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조절하기 위해 기술적인 전략들, 예를 들어 특정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서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없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기술적인 어떤 전략들을 사용해서 자녀들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술적 중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중재 방식인데요. 법 제도적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법 제도적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나 스마트폰 이용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강제적 셧다운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접속이 되지 않도록 아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 강제적 셧다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법 제도적 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법제도적 규제는 사실상 부모 중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가장 현재 의존하고 있는 부모 중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부모님들 나름의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자녀들의 이런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기술이나 또는 이런 제도에 좀 의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명을 다 들으신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궁금하신 게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들한테 중재하고 개입하고 또 지도하는 게 효과적일까라는 아마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효과적인 부모 중재 전략의 요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내용 보시면요. 우선 첫 번째는 효과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내지는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하시고 통제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하시려면 첫 번째 요건은 부모 자녀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자녀가 스스로 조절 통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중재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게임 관련해서 이제 자녀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 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좀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마 자녀분들이랑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중재를 하시기 위해서는 자녀분들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시면서 또 동시에 보다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거나 이렇게 부모님들의 그 의도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부모와 자녀의 신뢰라든가 유대감이라든가 애정이라는 게 깨지지 않는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의 뜻을 따라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조절, 통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제한적 중재, 즉 규칙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런 거나 기술적 중재, 예를 들어 암호를 걸어놓고 못 쓰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사이트는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제한적 중재와 기술적 중재,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같은 법제도적 규제를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가장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중재 방법은 평가적 중재라는 게 거의 전 세계 공통된 연구 결과입니다. 즉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디지털 미디어 내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조금 시간을 내셔서 함께 그 서비스든 그 스마트폰이든 그 게임이든 이런 걸 함께 즐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 이 평가적 그다음에 설명적 중재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즉 부모 자녀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자녀분들도 이제 건강한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중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려면 몇 가지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놓고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자녀들의 디지털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의 경험을 생각해 보셔도 금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사실 누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조언을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많이 드시고 그냥 듣고 올리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부모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녀들의 디지털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 미디어 사용 약속은 부모와 자녀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부모님들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규칙을 정하거나 아니면 주도적으로 규칙을 정한 다음에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이렇게 요구하시기보다는 부모와 자녀가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칙과 약속들을 정하고 이걸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 중심으로 사고하지 말고 활동 중심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걸 중독이라고 보거나 좀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비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에게 개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즉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나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몇 시간 했는지도 중요한 요소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 활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즉 시간보다는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활동을 하도록 방향을 지워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또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중재 전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설계가 필요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할 때 그거 할 거면 그냥 차라리 나가놀아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애매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활동을 제안해 주실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활동을 조금 제안해 주시거나 함께 해 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효과적이고요. 다섯 번째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보통 각 가정마다 가장 이제 갈등의 지점이 되는 게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서로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한쪽은 조금 쓰면 어때? 라고 말씀하시고 한쪽은 무슨 소리냐? 저게 얼마나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먼저 합의를 하셔서 일관된 그런 규범이나 규칙이나 약속을 자녀분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녀마다 서로 다른 특성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뭐 옆집에는 스마트폰 그렇게 안 한대더라. 내지는 너네 뭐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는 안 그랬어. 이런 것들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자녀마다 서로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지, 무엇을 하느라고 그렇게 재밌어 하는지를 먼저 아시고 자녀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개입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나마 자녀들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돕기 위한 부모의 대처 행동, 즉 부모 중재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굉장히 짧은 내용이었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녀분들과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시면서 자녀분들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